한번 제 거 켜보세요. 예, 사용하면 돼요. 요거 끄지 말고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앞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 이게 색하면 되는데 원래. 잠시만요. 48%. 건지지가 좀 많이 닿던데 이거 뭐 없습니까? 아, 네 그거 했어요. 잠시만. 시도 잘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폰 사용하실 겁니까? 원래 이쪽 맞죠? 이거. 아, 예, 예. 네, 잠시만. 그러면 어디 갔어? 자, 여기 올려놓으시고, 여기, 여기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예, 소리를 다 줄여주세요. 됐어요? 지금 그러면 뭐 샵 준비 아니요. 그냥 마치 같은 조건이다. 버퍼링. 예. 그럼 인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어디야? 이쪽이야? 그럼 뭐 저 사람을 크게 마시니까 곧 시작할 건데 그냥 이렇게 그냥 서로 인사하시죠. 이쪽에 강릉에서 오신 네, 괜찮아요. 이제 됐습니다. 전대지 말고 감사합니다. 김기반장 먹고 대구 리더님. 서경자 네, 반갑습니다. 본인들 소개 직접. 저는 이용준이라고. 이용준. 네. 여기 말은 김총. 네. 저는 제 창이고. 인터뷰 한번 하세요. 인터뷰 한번 하세요. 바로 됩니다. 뭐 이거 인터뷰하는 거 물어봐야 대답을. 아니 그냥 하세요. 오늘 취지 하세요. 빨리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자, 방송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하십시오. 나오고 예, 있어요?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올 어바웃 커피 네이버 밴드의 대구 지역 리드 맡고 있는 최창규라고 합니다. 매달 한 번씩 지역 분들, 대구와 경북에 있는 커피 사랑하시는 밴드 내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작년부터 해서 매달 한 번씩 에스프레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정도 토론 겸 약간의 수업을 겸비한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첫 모임입니다. 1월 달에 우리가 하면서 2월 달에 첫 모임을 하는데 오늘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에스프레소 내릴 때 기압병, 기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재밌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네. 교수님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온도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은데. 온도를 조금 낮춰주고. 예. 아니, 너무 높구나. 예, 너무 높구나. 좀 온도 조금만 낮추고. 그쪽이 한번 마시고요. 그래도 앞으로 좀 이게 만들어가지고 드셔보고 하니까 뒤까지 가야 되니까. 앞으로. 이 모습 저관령이 좀 도와드릴게요. 저번에 자, 이제 핸드폰은 문자 봐도 되죠? 문자 봐도 돼요.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의자를 제 옆으로 가요. 잠시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미나인데 저한테 수업이 세 번째 세미나인데 첫 번째 세미나는 그라인더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추출수의 온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면서 그때 제가 그 다음 강좌에 대해서는 세미나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던 게 이 압력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세미나를 또 시작하게 되라고 합니다. 처음 뵙는 분이 계셔서 인사를 드리자면은 저는 고타스 커피 컴퍼니라는 커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면서 대구 공업대학교의 베이커리 바리스타과의 바리스타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뭐 어차피 겸임 교수고 강의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대구 공업대학교만. 그전에는 다른 학교를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기 졸업생이고 또 이 학교가 저에게는 좀 남다른 특별한 곳이고 또 학생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은 학교다 보니까 밖에서의 이미지는 조금 나쁘지만 내부적인 이 분위기나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학교 중에 한 군데라서 그 외부적인 이미지가 나쁘다는 건 본인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그거는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학교의 위에 분들이 학생, 저는 학교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각생이 한 분 계시겠지? 네. 그런데 아니, 이쪽만.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매번 강좌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커피를 참 많이들 좋아하시고 많이들 드세요. 사실 10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에스프레소가 뭔지 모르고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커피에 대해서 분석까지 하는 나라로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이 커피 없이 못 사는 나라가 되어요. 근데 커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바리스타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를 모르는 상태의 길을 많이 걷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예를 들자면 에스프레소를 처음 배우는 친구에게 에스프레소 커피 뽑을 때는 몇 그램을 담아서 템핑할 때는 수평을 맞추고 결합해서 버튼 누르고 30ml가 나오면 또 30도도 나오면 이게 에스프레소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끝에 하나가 붙죠. 이게 맛있는 에스프레소다. 그래 버리니까 배운 사람은 그렇게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모든 과정들이 왜 중요하며 왜 또 수평을 맞추는지 왜 결합할 때 그렇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유는 전혀 없는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창업을 해서 커피를 판매를 해보면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면 바리스타가 존재하는 이유는 커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든다라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맛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배워서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그 고객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론은 그 충족을 못 시키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얘기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전달을 하고 싶어서 밴드직을 하고 계신 최 사장님의 이 요청이 오셨을 때 흔쾌히 한 거고 또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라인더와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추출수의 온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번에 얘기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압력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건데 그 압력이라는 부분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머신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를 또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 기계를 이제 항상 서울에서 지금 오늘 또 들고 내려와서 설치해주고 항상 도와주고 계신 업체입니다. 대교풍상이라는 회사고 거기에 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계신데 잠깐 나오셔서 또 인사하시고 네,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습기가 좀 오셔가지고 네. 갑자기 뭐 하나 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해. 왜 이래? 대교통상의 김도현 과장님. 저희가 좋은 커피 머신이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몰라서 좀 내년 부탁 좀 드렸었고 해서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갑자기 얼굴 빨리지는데 세미나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가 너무 어린 것 같지 않아요? 네. 과장님 주가 너무 근데 회사 경력이 되게 오래되신. 그래요? 사실 이 기계를 움직이는 파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회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이 많이 신뢰하는 그런 직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가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드릴 건데 제가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커피를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핸드 드립을 하시든 뭐 사이폰을 하시든 프렌치 프레스를 하든 다양한 추출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도구들마다 물하고 커피가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우리가 거기서 뽑아내서 우리가 그 뽑아낸 결과물을 마시고 있는데 다 보시면 결론은 커피와 물하고 만나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에서 맛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거기 안에 들어있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페이퍼 드립 같은 경우는 뭐 커피 입자를 곱게 하면 물 빠지는 속도가 느리게 되고 입자를 굵게 하면 물 빠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라인더 입자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입자 조절을 통해서 그 시간적인 부분을 조절해서 맛을 원하는 맛을 추출해서 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근데 거기에서 보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작은 모래알 굵기 정도가 좋다라고 표현한 거는 그 정도가 그래도 가장 적절하지 않냐라는 하나의 기준치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커피하고 물하고 만나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맛이 달라진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런 인식 없이 입자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뽑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먼저 드려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는 시간을 에스프레소에서는 무엇이 조절하냐면 이 그라인더의 분쇄 입자와 커피 양도 그 시간을 조절하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죠. 그런데 에스프레소라는 것은 가압을 해서 추출하다 보니까 즉 압력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압력을 어떻게 보내주냐에 따라서 만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입자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과 양을 가지고 컨트롤하시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맛의 변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보편적으로 보시는 일반적인 커피 머신 보시는 머신에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에도 보면은 헤드 펌프라고 해서 펌프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옆에 외장형으로 지금 달려 있는데 저 펌프에 조절하는 스위치가 조절하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사용하는 기계가 압력을 변화시켜주는 이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필요한 압력으로 딱 정확하게 조절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분쇄 입자를 예를 들어서 아주 곱게 했는데 그리고 양을 한 15g 넣었는데 추출을 해보니까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내가 이걸 뽑아서 맛을 한번 보고 싶다면 이게 옆에 뜯어서 아니면 기계를 조금만 나사 몇 개 풀면 펌프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펌프의 압력을 높이게 되면 그것도 추출이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버튼 누르면 9라는 숫자만 가면 다 OK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라는 숫자만 OK를 하고 9라는 숫자에 가장 적절한 분쇄 입자와 투입량만 맞춰놓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맛은 하나만 나옵니다. 내 원두에서 나올 수 있는 맛.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원두가 물하고 만나는 시간이 조금 짧은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한다면 원재료에 따라서 조리 방법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원두가 만나는 시간이 좀 짧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 압력을 높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입자를 굵게 하고 투입량을 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 압력을 높이는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좀 더 만나는 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압력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에스프레소를 가장 많이 뽑아오고 에스프레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인테리어의 이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또 바리스타들의 생각은 6.5바면 에스프레소라고 볼 수 있지 않냐. 6.5바의 압력만 전달되면 커피 추출되니까. 그리고 12바까지도 압력이 가해지는 시스템을 놓고 이 틀 안에만 들어오면 에스프레소라고 보자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균치를 그냥 9바라고 책정을 해놓은 것 뿐인데 우리나라는 그 평균치 9바가 확정 지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리스타들이 옆에 펌프의 압력은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계 설계도 하다 보면은 드레인만 드러내면 이렇게 손 갖다 댈 수 있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몇몇 기계들은. 왜? 조절하라고. 많은 걸 풀고 하라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게 왜 있는지 어떻게 조절되는지도 모르고 커피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 게 이 암핌이란 그라인더를 놓고 봤을 때 입자 조절이 요 한 칸에서 한 칸만 되죠. 그죠? 칸에서 한 칸만 딱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중간도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한 칸에서 한 칸으로 넘어가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서 그렇지만 그럴 경우는 잘 없지만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15g을 넣어서 커피를 뽑는데 한 칸 굵은 거에서는 좀 빠르게 나오고 한 칸 고운 거에서는 느리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양을 줄여봤더니 큰 컨트롤이 안 되고 입자를 조절하니까 더 이상 조절할 게 없잖아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럴 때에는 내가 지금 가해주는 압력을 조금만 컨트롤 해주면 이 타이밍을 내가 원하는 걸로 또 맞춰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사용하는 기계 전체에서 다 그 압력으로만 뽑아진다라는 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보시는 오늘 이 사용할 머신은 그게 다 세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하고 커피하고 만난 시간을 조절하는 키워드를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 기계의 기능을 제가 미리 이제 여쭤보고 컨트롤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계, 이 쌍네모란 기계 회사에서 만든 개념이 프리인퓨전, 인퓨전, 포스트 인퓨전이라는 개념으로 얘네들은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프리인퓨전은 뭐냐? 말 그대로 커피에 물을 적셔주는 거. 우리 핸드드립 할 때 뜸들이기 하듯이. 네,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계에. 네, 있고. 두 번째, 추출은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에스프레소 추출하듯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추출하는 거. 포스트 인퓨전은 그 추출 이후에 압력을 계속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풀어서 이쪽으로 하나 또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온도는 지금 현재 93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 1번 그룹과 2번 그룹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데 프리인퓨전은 어떻게 하냐면 삼바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자연적인 수압입니다. 우리 수돗물의 수압, 보편적인. 그러니까 삼바의 수압이 가면서 그걸 10초 동안 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뜸들이기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개념이죠. 커피에 물을 충분히 적시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왜? 삼바로 해야지 압력이 있으면 추출이 돼버릴 거 아니냐. 근데 삼바로 쭉 밀어주면 에스프레소는 입자를 곱게 해놨기 때문에 커피가 물을 계속 쭉 머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버튼은 맨 위에 첫 번째 버튼은 7바의 압력으로 추출이 되게 돼 있고 두 번째 버튼은 9바 세 번째 버튼은 12바의 압력으로 추출을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편차가 생기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만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통상적으로 얘기하자면 7바니까 12바보다는 오래 걸리고 그죠? 9바가 또 12바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이쪽 갈수록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녹차 티백을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뜨거운 물을 나눠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녹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그시죠? 담궈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색깔 변화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받았을 때 맑은 물이 녹차 티백을 넣었을 때 녹색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녹색이 됐다라고 판단할 때 여러분들 티백을 꺼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시각으로 판단한 거죠. 녹차가 잘 우려졌는지. 두 번째는 진짜 확인을 하실 거예요. 이거 맛있지 말지 어떻게? 입에 갖다 대보시게 되겠죠. 그랬을 때 확실히 좀 우러졌다 생각하면 그냥 드시지만 좀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우리게 되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녹차 티백과 물하고 만나는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맛을 조절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조절하는 것들을 지금 기계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맞춘다라는 개념이고요.
이쪽은 뭐냐면 두 번째 그룹은 프리 인퓨전을 짧게 갑니다. 하지만 포스트 인퓨전이라고 해서 마지막 추출이 끝나갈 때쯤 10ml 정도의 물이 그냥 자연적인 수압으로 커피에 계속 가도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한번 에스프레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에스프레소 한번 뽑아보면은 10ml, 10ml, 10ml를 나눠보면 첫 번째 거에서 신맛이 많이 나고 마지막 거에서는 쓴맛이 좀 많이 닥치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쓴맛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네. 그렇게 컨트롤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사용할 원두는 일단은 제가 로스팅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배합을 맞춰놓은 커피입니다. 그래서 잠깐 홍보성 멘트를 잠깐 드리자면은 브랜드 네이밍이 99.9입니다. 커피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노래 제목이냐고 얘기하는데 99.9라는 거에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남들이 뭐 하든 제 나름대로 의미인데 뭐냐, 아무리 좋은 원두도 100%는 100%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아주 좋은 콩과 아주 좋은 로스팅 기술자가 있고 그 사람이 만든 커피가 있어도 그게 100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로스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리스타가 있어야지 100이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극대화의 표현으로 99.9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들으면 그럼 바리스타가 꼴랑 0.1%예요? 이게 아니고 반대로 극대화시키는 표현으로 99.9을 거기다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 커피에 이제 겉봉지에 아직 인쇄는 잘 못했지만 스티커 작업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렇게 99.9 에스프레소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렇지만 밑에는 포타피터를 딱 넣어놨어요. 바리스타 거라는 거죠. 제 의미는. 0.1%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시면. 오너는 네? 콩이 99.9고 바리스타 0.1에 오너. 오너요? 네. 오너는 뭐 돈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직원들 월급 빡빡이 주시는 거냐 보고. 그래서 99.9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겁니다. 근데 이 커피를 만들 때 제가 또 다른 커피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커피와 전혀 다른 색깔 다른 커피를 만들고 싶어서 블렌딩 자체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렌딩을 공개는 해놨습니다. 공개는 해놨는데 기본적인 가장 이 베이스가 되는 맛은 신맛입니다. 그래서 신맛을 우리가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 커피를 에디오피아 시다모라는 커피 아라비카 100%짜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커피 콩이 좀 단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스팅할 때 조금 애를 먹고 잡았던 기억이 있는 커피인데 그래서 이 커피를 만들 때 무조건 제가 추구하는 맛은 신맛입니다. 이미 맛을 추구하는 걸 결정해놓고 블렌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맛의 포인트를 설명을 딱 해놨는데 비터스라고 쓴맛은 최저로 나오는 커피입니다. 네. 애초부터 로스팅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미디움입니다. 미디움. 로스팅 자체 색깔이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보여드리면 에스프레소지만 로스팅 색깔은 이 정도 포인트를 넘지 않습니다. 네, 에스프레소지만. 네. 그래서 왜 이 커피로 오늘 시작을 하냐면요. 포스트 인퓨전에 따른 쓴맛을 조금 더 아시려면 신맛이 강한 커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자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신맛이 어떤 느낌인지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제 생각은 제가 먹어본 신맛이 많이 나는 커피를 먹어보면은 그냥 신맛만 그리고 물맛만 나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바디가 느껴지는 신맛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저걸 만들었고 그 커피를 여기서 구현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이제 잠깐 저 커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게 지금 현재 브랜딩한 거잖아요. 네. 전 브랜딩인가요? 후 브랜딩? 전 블렌딩. 전 브랜딩이죠? 네. 그래서 이 1번 그룹과 2번 그룹의 이 추출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압력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이제 보실 수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숫자가 또 나옵니다. 일단은 물을 안 받아. 이렇게 반 받아놓고 시작. (10초) 가까이는 압력이 거의 올라가지 않고요. 10초 뒤에 7바로 지금 올라가. 그러면 안 보이시니까 몇 분만 잠깐 나오시면 나오세요. 원장님하고 나오고. 다 보이세요? 나와보세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나가. 네. 보시면 지금은 온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미리수 83ml로 세팅됐습니다. 물량이. 그리고 이건 시간. 추출을 버튼을 누르면 아까 지금 첫 번째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첫 번째. 네. 추출하면 7바 있습니다. 7바. 그런데 프리인퓨전으로 10초 동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3바로. 근데 프리인퓨전 3바는 자연적인 수압이니까 압력이 표시가 되지 않죠. 그럼 시간을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0초가 네. 거기에 완전히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예, 시간으로 얘가 딱 끊어줍니다. 전자식으로. 자동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은 온도고요. 작동하면 압력으로 바뀝니다. 위에 게. 예. 0이 되죠? 지금 자연적인 수압입니다. 시간 올라가죠? 예. 게이지 보시면 3바죠. 그죠? 10초 지났죠? 7바로 올라가죠. 예. 7바. 압력 게이지. 예. 그 대신 얘는 포스트 인퓨전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 그죠? 네. 끊기죠, 자동으로. 그러면 두 번째 버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9바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9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작동하고, 네. 10초 동안 3바. 네. 9바로 가고 있죠? 9바. 네. 정확하게 압력을 줍니다. 네. 다른 가변이 되는 기계보다도 훨씬 정확성을 줍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추출 시 몇 초 정도 되죠? 시간이 전체 추출 시간.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9바를 했을 때는 네. 보통 9바가 우리가 생각하기로 스탠다드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9바 정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몇 초? 30에서 35초 정도. 35초? 예. 아, 되네요. 예. 이렇게 해서 맞춰져 있고. 원장님처럼 느리네 그러시면 제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느려서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맛을 내기 위해.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추출 시간은 물량으로 결정해서 지금은 네. 물량이 아니고요. 이제 물량으로 컨트롤은 되는데 어차피 압력이 가해지는 시간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지잖아요. 카운트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요. 네. 지금 7바, 9바, 12바에서 네. 예를 들어서 했을 때에 커피 맛은 어떻게 다 다른 거야? 다 달라요. 일일 줄 알았는데. 그 지금 우리가 오늘 마셔볼 커피들 다 마셔보시게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보시라고 한 거고 여기 S술장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대교 통상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신 분들한테 5바이트 할 때까지 제가 S술장 네. 네, 보시면 한번 또 눌러보겠습니다. 이쪽을 이제 또 보셔야 돼요.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 프리퓨전이 3바인데 3초만 가요. 그 다음부터 입력된 압력으로 가되 마지막 10ml가 남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아까 밀리리터가 83ml에 100ml 세팅해 놨잖아요. 그럼 90ml의 물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10ml 남았을 때는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풀이 3바로만 커피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물 한번 채워주고요. 이쪽에 물이 차야 압력이 정확하게 전달되니까 이제 보시죠. 가죠? 네, 프리인퓨전 3초 지나면 9바 갑니다. 가운데 버튼이니까 그죠? 9바 가고 있죠? 네. 그래갖고 마지막 10ml 남았을 때 보시면 됩니다. 위에 마지막 10ml가 남았을 때 10ml 남았을 때 압력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죠? 이게 포스트 인퓨전. 길어지죠? 추출 시간이. 보세요. 추출 시간 길어지죠? 이거보다 길어집니다. 추출 시간. 그죠? 네. 요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물하고 커피하고 만나는 시간이 동일한 입자에서 다 바뀌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는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커피를 뽑아보면, 이쪽에 포스트 인퓨전이 들어있는 커피가 이쪽보다는 쓴맛이 더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목적.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는 원두에 맞게끔 압력을 가변해서 쓸 수 있다는 시스템은 이만큼 기계적인 시스템이 올라와 있다.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구현해라. 완벽한 에스프레소의 기준 어디냐? 뽑는 바리스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뽑는 바리스타는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 나한테 오는 고객들에게 다양성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저번에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쓰지 않는 커피를 달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커피 머신에서, 이 머신이 아닌 그 일반적인 머신에서 그룹의 온도를 왕창 다운시켜가지고 그냥 쓴맛 안 나게 뽑은 걸 줬어요. 네. 근데 에스프레소를 배운 친구들, 하나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보면은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드리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은 안 쓰네. 그러니까 결론은 돈을 내고 커피를 사 먹는 고객이 안 쓰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제조자의 입장이, 만드는 바리스타 입장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서 최대한 안 쓰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걸 안 쓰게 하려고 하면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이해해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로스팅 하시고, 원장님 로스팅 하시죠? 네, 로스팅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심플하게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로스팅을 하실 때 다들 생두를 중시여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생두의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로스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로스팅한 결과물이 어떤 맛이 나는지 정말 정확한 테스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로스터부터. 네. 내 커피의 정확한 맛, 내가 추구하는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커피를 사용하는 사람, 아니면 내 커피가 쓰이는 곳에다가 내 커피는 어떤 맛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내 커피의 맛은 무엇이 목적이고, 그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뭐 했고, 이 맛을 어떻게 내려면 몇 g에 어느 정도의 입자로 추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게끔 해서 뽑아줘야 된다라는 프로파일을 바리스타에게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래야 그 맛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로스팅 하시는 분들은 원두를 갖다 주면서 좋은 거야, 맛있어, 향 풍부하지, 생도 좋은 거야. 그럼 추출은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때부터가 좀 틀렸다고 본다. 왜? 누구보다 그 원두를 잘 아는 사람은 그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전달받고 바리스타는 어떻게 하냐? 그거를 기준으로 만들어 팔 때 그 맛의 기준은 알고 있으니 내가 팔면서 고객의 선호도가 이 맛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와 에스프레소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어떡하냐? 로스터에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가 최사님 원두를 쓰고 있다면 사장님이 추구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은데 저는 맛있는데 팔아보니 사람들은 자꾸 신맛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선이 있겠습니까? 그때 로스터가 자기의 프로파일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면 그래 알아, 거기서 내가 그 신맛의 포인트를 어떻게 바꿔줘 볼게 가 할 수 있는데, 제가 만나본 로스터 중에도 그런 로스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작은 로스팅이 하나 사다가 로스팅하면서 바로 뽑는 집이라고 신선도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내세울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거기 가서 봤을 때 결과물은 뭐냐? 일단 기계가 대빵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막 이래요. 근데
갑복군 원두를 쓰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원두면 뭐합니까? 고객이 원두 씹어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바리스타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99.9의 담긴 뜻도 그런 뜻이지만 어떻게 보면 로스터는 바리스타에게 잘 보여야 돼요. 왜? 바리스타가 그 맛을 구현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갑과 을을 따지면 바리스타가 갑이에요. 로스터가 을이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게 이렇게 돼갑니다. 왜? 로스터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바리스타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죠. 로스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로스터보다 바리스타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스터행을 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합니다. 생두를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로스팅하면서 막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바리스타는 심플한 고민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요만큼 담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으면 돼? 이것만 배운 거지. 네. 그러니까 로스터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모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바리스타의 노력.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리스타가 이 맛을 좀 편차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이 오페라라는 머신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머신 정말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 머신을 부탁드린 게 아니고 이런 가변에 대한 맛을 보여드리려면 또 기계적인 데이터가 정확한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뭐 슬레이어나 스트라다나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뭐 라마르도 나온 거라든지 있는데 그거는 이게 사람이 가변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바리스타의 손맛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바리스타가 관두면 맛이 바뀐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왜됐든 기계학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계라면 좀 더 객관성을 띠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부탁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사실 이 오페라라는 머신이 저번 세미나 때 추출소 온도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굳이 오페라라는 머신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온도를 보정하는 머신들은 요즘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변의 시스템을 이해할 정도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계가 지금 WSBC 대회 공식 머신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이번에 우승한 친구한테 이 기계가 한대 갑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받고 기계 하나 또 받거든요. 그럼 5천만 원이라는 상금이 달려있으니까 선수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은 아마 이 머신을 이해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그 정도 실력 있는 친구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만 얘기 드리면 금방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커피 머신의 활용도를 높이는 거죠. 지금 이미 이 투그룹을 가지고 맛을 몇 개 할 수 있냐면 6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개. 같은 온도 하나 가지고 6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미한 차이를 이제 느껴볼 수도 있고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나오셔서 압력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이 에스프레소 커피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무조건 신뢰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또 드리고 이걸 또 체크해 봐야 되는데 맛을 보시는데 선입관 없애서 맛을 보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의 뜻은 뭐냐? 제가 그 모 매장에 가서 3시간 잠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50초에) 30ml를 뽑으니까 먹어보지도 않고 다 똑같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맛이 없겠네. 두 번째, 쓰겠네. 세 번째는 좀 나은 표현이 진하겠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10초에 30ml 뽑으면 방금 진하겠네 이런 표현도 안 쓰고요. 이건 무조건 잘못됐대.
그리고 맛이 없겠네 얘기해요. 맛이 없겠네 얘기해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결론은 이걸 신뢰하는 거죠. 그 다음 신뢰하는 거는 이걸 신뢰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모든 커피. 모든 커피.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로스터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 커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로스팅 하시는 모든 분들은 나의 커피는 다른 커피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르다면 이것도 달라야 되는 게 원칙인 거죠. 아니면 반대로 로스터가 이 원칙에 최대한 맞게끔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하나의 기준치일 뿐이지 신뢰라는 개념까지는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신 분들을 더 인식시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왜? 그분들한테 그냥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드리려면 30초에 30ml 뽑아주면 그냥 됩니다. 그러면 먹어보기 전에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얘는 내가 배운 대로 커피인가? 아, 맛있을 거야. 그리고 제가 옆에서 말 한마디 못하면 되는 거 어떻게? 향이 많죠? 그러면 아, 예. 들쓰죠? 아, 네. 왜? 잘 모르시거든요. 이것만 신뢰한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실 커피는 이 기준에 맞는 커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커피는. 네. 그래서 오늘 뽑을 커피는 이제 g 숫자는 16g을 했습니다. 16g. 네. 원래 99.9 커피의 가장 보편적인 그 투입 양은 15g을 제가 가지고 기준으로 블렌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16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약간 맛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보통 17g 하려다가 그럼 너무 또 특색이 안 될 것 같아서 16으로 했고요. 분쇄 입자는 일반적인 기계에서는 30초에 30ml 나오는 대체적으로 한 10번 뽑으면 30초에 30ml가 나오는데 한 7, 8번 30초에 30ml 나오고 한 2, 3번은 28초, 27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추출 속도의 개념의 분쇄 입자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로스팅한 날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2월 3일날 로스팅된 커피고 냉장고에서 보관되는 커피입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한 4시간 전에 개봉을 해서 저렇게 넣어놨던 커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맛을 보시게 될 건데 첫 번째로 맛을 보여드릴 쪽은 이렇게 맛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맛을 보여드리는 순서는 포스트 인퓨전에 대한 부분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은 압력을 하면 이렇게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맛을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이것 중에 어떤 게 가장 나으세요? 본인이. 그죠? 그러면 나는 이게 낫다. 그러시면은 나오셔서 커피를 한번 담아서 결합하셔서 이 중에 가장 나은 걸 한번 뽑아서 또 맛을 보시고 그렇게 나와서 해보시라고 하는 게 인상들이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뽑으실 줄 아시잖아요? 모르시면 하시면 되죠. 그냥 옆에서 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기 전에 우리가 시작을 7시 2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8시 20분까지 일단은 하는 게 아니고 8시 10분까지 7시 10분까지 하고 6시 2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7시 10분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할 건데 그때 이제 실습을 하면서 커피밥 보여드릴 건데 그 시간 되기 전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일단 제가 드릴 얘기는 일단 간단하게 먼저 드렸습니다. 질문 이거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아는 한눈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로즈를 뽑을 때 보통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20초에서 30초, 근데 25초가 이상적이다. 30초를 이제 주로 기준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디지털된 그런 모델이 아니고 네. 우리가 아시잖아요. 글씨 예. 잘 아시잖아요. 옆에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인데 저런 것들 같은 거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맛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기준으로 뽑았을 때 이게 가장 이상적인 맛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0초에 대해 30ml 그 정도로 지금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발달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먼저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지금처럼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디지털화되고 다양성이 있는 그런 커피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머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저런 공식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예. 예, 교수님 말씀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머신을 가지고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불안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식이 저는 그게 왜 어째서 지금까지 저 공식이 내려왔는지 아마 머신을 만든 사람들이 이태리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머신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실험을 많이 수없이 실험을 많이 해봤을 적에 가장 이상적인 맛이 바로 30초의 이론수다 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아, 그러면 마지막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해서 답을 드리면 일단 머신 회사는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머신을 만드는 회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가격에 맞는 그 기능만 내장된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 맛에 구현하는 능력은 100% 바리스타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태리 시장을 가보면 커피 머신 회사가 원두 회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원두 회사가 기계를 선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공식에 대한 질문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도 맨 처음에 배울 때 의문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아, 에스프레소는 20에서 30초 사이에 20에서 30ml 뽑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 의문점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맨 처음 커피 할 때. 근데 4, 5년 뒤에 알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나라의 에스프레소 커피 시장을 가져올 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커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태리에 돈만 있으신 분은 좀 빨리 돈이 조금 없으셨던 분들은 좀 모아서 밀라노 호스트쇼를 날아갔습니다. 다 뭐였냐? 어떤 놈을 가져다가 단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놈을 찾을 때에는 뭘 찾냐? 가격을 보는 거죠. 왜? 어차피 우리나라에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거기에서 좀 깨인 생각을 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가져오면서 에스프레소 개념에 대한 텍스트가 들어있는 작은 책자를 하나 가져옵니다. 거기에 구바가 나오고 25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커피 구랑도 사실 나옵니다. 한 잔 기준할 때. 요거를 가지고 딱 들어와서 커피를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커피 교육 한번 해볼까 할 때 탁 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돼버려요. 곧 탁 틀 때 받은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왜? 가서 본 적도 없지, 이태리 가서 본 적도 없지, 하는 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한두 통 모아가 이태리 가보니 나는 바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냥 이게 뭐였냐면 여러분들께서 5분기를 사시면 5분기 안에 간단한 조리법이 나오죠. 요리별로 몇 분, 뭐 온도는 몇 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네. 근데 제가 거짓말하고 1월 말에 이태리를 갔었습니다. 가서 다른 것 때문에 갔지만 커피 뽑는 거 자꾸 볼 거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무슨 사원이라는데 되게 유명한 사원이라는데 그 앞에 100년 된 커피집이 있답니다.
거길 데리고 가더라고요 또. 우리 커피숍에 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커피숍에 간 게 아니니까 4명이 핫초코 시켜 먹는 거예요. 왜? 거기가 핫초코가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핫초코가 완전 달라요. 진짜 달라서. 그래서 또 커피 하나 사니까 에스프레소를 먹어봐야 되잖아요. 에스프레소 주문했죠. 머신은 라신발리 그 머신 중에 M39 GT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기계가 3그룹이 3대나 설치돼요. 3대나. 그러니까 바리스타 3명이 있고요. 3명이 각각 한 대씩 맡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은 어떻게 되어 있냐? 뜨거운 물에 뒤집어져서 다 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뭐 하냐면 주문 들어오면 그 잔만 닦아줘요. 영어로 얘기하니까 자기 영어 못. 나이 많으신 분인데 에스프레소 달라했어요. 몇 미리냐? 이게 에스프레소 잔이잖아요. 요만큼. 진짜 미리로 따지면 20ml 될뚱말뚱. 왜 요것밖에 안 주지 요즘은? 물어보니까 그쪽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트렌드가 30ml는 쓰다고 잘 안 먹는데 이제 그래가 자꾸 20ml 리셋으로 자꾸 주는 거야. 또 간 김에 또 마지막 날 그래도 관광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바티칸 시티라고 데리고 가더라고. 거기 안에 가니까 뭐 천지창조 그림 보기 전에 카페를 가게 해요. 카페 가서 또 뭐 하겠어요? 에스프레소 시켰지. 그러니까 포장컵에 주거든요. 테이크아웃 포장 플라스틱 작은 거에. 그것도 시키니까 이것밖에 안 줘, 애가. 더 먹고 싶으면 더 피워 먹으래.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이게 맛있대, 지말로. 이거 총무님인데. 할 말이 없잖아요. 바티칸 시티 안에서 혼자 독점하는 애들인데. 그리고 같이 간 사람 한 명 있었어요. 중국에서 커피 사랑하는 친구인데 걔한테 야 봐라 니도 저렇게 해. 뭐 야 봐봐 그라인더 봐봐 다 원두 갈려있어. 바로바로 가는 데 없어요. 다 갈려있어. 다 도징이. 저것만은 우리 하자 얘기하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은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이태리 쪽으로 얘기하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날 첫 번째 두 번째 다 강좌할 때마다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태리 애들은 에스프레소 잘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것만 먹으니까 우리는 뭘 잘 만들어야 돼요? 아메리카노. 우리는 아메리카노 잘 만들면 된다니까.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럼 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온도를 확 다운시켜가지고 에스프레소 뽑았더니 에스프레소가 한 58도 안 돼. 그럼 우리 에스프레소 못 팔죠. 근데 어때요? 얘는 30ml야. 근데 여기 뜨거운 물 얼마 들어가요? 300ml가 또 들어가잖아. 온도가 다운돼요? 아메리카노 온도가? 안 다운되잖아요. 그럼 주면 되잖아. 안 식었잖아 커피가. 우리는 이게 있어요. 이게 300ml가. 네. 좋은 점이면서 나쁜 점이에요 이게.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꿈을 꾸는 부분인데 에스프레소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에 많이도 안 말해 3명만 에스프레소 먹어주면 바리스타들을 교육 잘 된 바리스타들 사장님이 쓸 건데 알바 안 쓰고 이걸 계속 생각해요 저는. 왜? 마표시가 바로 나잖아요. 근데 이거에 8배에서 10배가 넘는 물을 넣으니까 이래 뽑나 저래 뽑나 표시 나요? 잘 안 난다라는 거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면 300ml가 물이 들어가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 누구한테? 사장님들한테. 근데 바리스타들한테는 어때요? 자신의 설 자리가 자꾸 작은 거야. 그러니까 바리스타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자꾸 에스프레소 먹일 노력을 해야 돼. 뭐가 맛있어요? 에스프레소가 맛있습니다. 저거 미쳤나? 이래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참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한테 야 에스프레소 달라고 그러면 가서 해봐. 하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에스프레소 달라고 하니까 다 바리스타들이 그래요. 뭐라고 하는데 요만큼 주는데 쓰다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죠. 그럼 바리스타 설명 어떻게 되냐면 에스프레소 커피는 진하지만 작은 잔에 그 맛이 집약적으로 탁 들어서 설탕을 넣어서 드시면 향도 진하고 입안에 여운도 길게 나고
정말 배가 고플 때 드시면 맛있고 소주 한 잔 먹고 난 다음에 드시면 더 맛있고 빨리 설명 쫙 해줘야 뭔가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걸 바리스타가 해야 되는데 에스프레소 주세요 그러면 지네들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만두를 좀 다들 반품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그때 주문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이잖아. 어떻게 해요? 요만큼 주는 가격 똑같은데 아메리카노 요만큼 주는데 씁니다 하니까 아무도 안 먹는 거죠. 이것도 바리스타들의 숙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뭐 이런 일 있고 어제 저기 대구에 사업하시는 꽤 큰 사장님이 밥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참치집을 갔었는데 잘 먹었죠. 비싼 참치가 나오길래. 근데 서빙하시는 여자분이 아주머니신데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업 얘기해야 되는데 왜? 중간중간 음식 나올 때마다 앉아서 저희 사장님 죄송한데요. 음식 설명 안 하고 제가 사장님한테 혼나요. 설명하고. 또 뭐 나오고 이건 무슨 살입니다. 관심 있어요 우리가. 저기 무슨 살인지 말고 먹는 게 아니잖아. 그냥 먹는데 이건 무슨 살이고 이거 무슨 살이고 무슨 살이고 이건 왕소라를 뺏긴 설명하니까 근데 느낀 건 하나는 그거였어요. 사장님이 설명 안 하고 나오면 혼내킨다. 사장님 마인드가 된 거죠. 왜? 니한테 관심이 없으면 니가 해야 될 일은 그 음식을 내가 자기가 들어와서 못하니까 하물며 음식을 알아주는 사람도 그 설명을 하는데 커피를 직접 뽑아주는 바리스타 같으면 당연히 대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싶어지지. 제가 아까 했잖아요. 여보 조금만 보태면 된다고. 어떻게? 향 좋죠? 안 쓰죠? 이런 말 한마디 못해야지. 마케팅을 해야지 마케팅.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빠졌지만 조금 단대로 맞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개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 개념은 보편적인 커피 머신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게 빨리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걸 아시고 계신 상태에서 기계에 펌프가 있고 그 펌프 압력을 조절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세밀한 맛을 좀 더 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맛의 변화를 느껴보려면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게 해결되는 기기가 필요하다 보니 이제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해보겠다. 그 맛을 한번 보시는 게 아주 좋겠나라는 설명을 좀 보태고 있는 거죠. 네. 10분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